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제시한 노사 합의서 제출 시한이 26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 기업인 더블스타 인수설이 나오면서 노사 협상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5.18 희생자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왜곡해 말썽을 빚은 일베 사이트를 폐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진행 중인 세월호 침몰 원인 실증 실험에 유가족이 함께해 진실규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전남 지자체가 타깃 마케팅 전략을 도입해 유동인구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금호타이어의 운명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남의 일이 아닌데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중국 기업인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를 매각하는 시나리오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GM 사태와 맞물려 이 상황이 복잡해졌는데 먼저 매각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지난해 3월 중국 기업인 더블스타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각 대금은 9,550억 원. 하지만 금호타이어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더블스타가 매각가를 8천억 원으로 깎아달라고 요구하자 채권단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그런데 채권단이 더블스타의 매각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래 금액은 7천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협상 때보다 훨씬 낮아졌습니다. 대신 더블스타는 고용보장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채권단의 동의 없이는 5년 동안 구조조정을 않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GM 사태로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상황 때문에 금호타이어를 싸게 팔더라도 일자리를 지키는 쪽으로 채권단이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광희사업청이 금호타이어에서 군용기 타이어 공정만 따로 팔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점도 매각설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더블스타로서도 희망퇴직과 임금 삭감 등의 자구안이 통과된 뒤에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면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은행은 외자 유치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다며 더블스타 매각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외자 유치와는 별개로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건비 등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며 노조의 고통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더블스타 인수설로 인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가던 금호타이어 노사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노조는 고용 보장이 불투명한 해외 자본의 인수를 반대한다고 밝혀 채권단이 요구한 26일까지 노사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사측이 경영 정상화의 일환으로 노조에 제시한 감축 비용은 총 958억 원 규모입니다. 이만큼은 아니지만 노사는 상여금 반납과 무급 휴직 등을 통한 비용 절감에 일정 부분 합의하며 막판 조율의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분응선을 넘는 듯한 노사 협상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인수설이 다시 불거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겁니다. 해외 자본 인수는 기술과 특허만 유출되고 고용 안정이 위협받게 된다며 노조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 중국 상하이 자동차의 쌍용차 인수나 GM 군산 공장을 예로 들며 먹튀 논란이 광주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해외 자본은 언제나 그 자본 철수를 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고 고용이 보장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채권단은 오는 26일까지 반드시 노사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노사 양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이제 채권단이 주도하는 일련의 과정이 해외 자본에 넘기기 위한 수순 밟기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은데 재반 상황이 복잡하게 맞물리면서 노사가 마감 시한을 맞추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크게 올라서 포근하겠는데요. 광주의 아침 기온 0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낮 기온은 무려 13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니까 감기 조심하셔야겠고요. 주말에도 나들이 즐기기에 좋은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기가 메말라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최고 일주일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계속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부터는 국외에서 먼지가 날아들고 국내에 축적된 오염물질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니까요.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2.1도, 영광 1도로 아침에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낮 기온 영광 11도, 장성과 담양 화순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10도 이상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11도, 보성과 광양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찾기 위해 네덜란드에서 진행 중인 실증 실험에는 유가족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죽어간 침몰 상황이 수백 번씩 재현되고 이를 지켜봐야 하는 고통 속에서도 부모들은 진실규명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가 가라앉던 당시의 운항 상황을 재구성하는 시뮬레이션. 진상규명의 실마리라도 나올까 꼼꼼히 지켜보던 아빠는 이내 무너지고 맙니다. 가상화면이라지만 18살 아이들을 덮쳤을 바닷물을 바라보는 건 4년 가까이 상처에 단련된 아빠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잠깐 후회를 했었어요. 괜히 왔다 하고. 생각은 하고 각오는 하고 왔는데 이 정도로 아플 줄은, 힘들 줄은. 세월호를 30분의 1로 축소한 모형 배가 침수되는 실험 속에도 아빠에게는 발버둥치던 아이들이 보입니다. 심각한 트라우마에도 상담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지만 실험 하나하나 기록과 분석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아이들이 남긴 숙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 해심원에서 그냥 컴퓨터 시뮬레이션 갖고 그걸 썼잖아요. 처음부터 이런 걸 했었으면은 우리가 굳이 여기까지 안 와도 됐었지 않나. 아이들을 삼킨 그날의 진실을 찾기 위해 낯선 땅 네덜란드까지 8,700km를 날아온 세월호 아빠들. 실험이 없는 이번 주말 지친 몸이지만 세월호의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교민들을 만나기 위해 또다시 독일행 기차에 오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5.18 희생자를 홍어 택배 빗대 모독하고 광주 민주화운동을 왜곡해 말썽을 빚은 일간 베스트 저장소, 일명 일베를 폐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원 제기자는 해당 사이트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코알라를 합성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국격을 무너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며 폐쇄 검토를 청원했습니다. 한 달 내 20만 명을 넘길 경우 공식 답변을 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지난 9일 금호타이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작업 중에 기계에 끼어 팔이 절단된 47살 조모 씨 가족과 최초 신고자를 상대로 회사 측이 업무상 실수한 부분이 있는지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해를 입은 조 씨는 15일째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5만 원권 위조 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50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컬러 복사기를 이용해 5만 원짜리 지폐 20장을 위조한 뒤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 전통시장에서 14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업 실패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의 모 구청 간부가 목을 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9시 10분쯤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광주시 북구청 5급 공무원인 56살 조모 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인사이동으로 부서를 옮긴 조 씨가 업무 부적응을 가족들에게 호소해왔다는 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주 인구가 감소하면서 농어촌 자치단체들이 유동인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이른바 타깃 마케팅 전략을 도입해 유동인구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올해까지 정해 어선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완도군.
얼음과 식수 비용 등을 지원하면서 하루 평균 20척 안팎의 어선이 완도항을 찾고 있습니다. 선원 숙식비와 어선 물품 구입비 등 연간 2천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거두자 완도군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 유치와 더불어 수서발 고속열차인 SRT 출발지인 강남 지역 승객들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동인구를 늘리고 관광 수입을 증대하고자 타깃을 강남 쪽으로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섬으로 구성된 신안군은 체험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해주며 수학여행 청소년에게 손짓하고 있고 해남군은 전국 산악 동호회를 대상으로 달마 고도 등 길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지원 외에 이른바 타깃 마케팅 전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등의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유동 인구를 늘려 경제적 효과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하여튼 달마 고도에다가 전부 전국의 모든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그 명품길로 만들기 위해서 유동 인구라도 늘려 지역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농어촌 자치단체 타깃 마케팅은 눈길을 끄는 한편 고정 인구 감소 대책이 그만큼 없다는 반증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 지역 영유아들을 중심으로 로타바이러스 장염이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 지난달 6.3%를 보이던 로타바이러스 검출률이 이번 달 첫째 주에는 18.4%에 이어 최근에는 5배인 29.8%까지 치솟았습니다. 연구원은 로타바이러스로 인한 구토와 설사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등 집단 생활을 하는 영유아 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 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원하는 대학 일자리 센터가 광주여대에도 만들어집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대학 일자리 센터 공모에 광주여대가 선정돼 국비와 시비 등 10억 원이 지원됩니다. 대학 일자리 센터는 청년 일자리 정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광주에는 전남대와 조선대, 호남대와 광주대에 이어 5번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민심과 정치권 지형 변화에 따른 각 정당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정의당의 장화동 광주시당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그동안 돌아다니시면서 민심을 살펴봤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설 차례상 앞에서의 우리 이 국민들의 화두는 당연 평창올림픽과 다가오는 지방선거였습니다. 평창올림픽이 명실상부하게 평화올림픽으로 그 가치와 의미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라도 저희 정의당이 그 역할을 높여줄 것에 대한 기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와 호남의 제1야당으로 세워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가능할까요? 예,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의 민심이 대단히 많이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당이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이 주민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명백한 심판이 있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도 선거구 획정이 안 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미 분명합니다만은 우리 정의당을 정당 지지도를 통해서는 제1야당을 만들어 주실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은 단체장은 물론이고요. 광역 기초의회 의원조차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실성 있는 목표인지 생각이 되네요. 예. 안타깝게도 우리 이 지방의회에서는 정의당은 여전히 원외 정당임이 분명합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저평가 우량주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표가 호남 지역당인 민주평화당이나 호남 철수 보수 투항당인 바른미래당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의당의 꿈과 비전을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평가 우량주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럼 투자할 만한 좋은 회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후보가 있습니까?
예, 선거에서 필요한 좋은 후보가 재정적인 뒷받침이 잘 되어 있고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생활 곳곳에서 다양한 실천 활동과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저희 정의당은 다른 어떤 정당보다 그런 다양한 인재들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0대 중반의 시장 후보를 비롯해서 그런 생활 현장에서 생활 정치를 해오고 있는 우리 다양한 청년, 노동, 여성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들을 잘 선발해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네. 근데 좋은 인물이 나와도 이 투표를 하려면은 이제 정당 지지도가 받쳐줘야 이 당선 가능성이 들게 되기 마련인데요. 선거 전까지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안 어떤 게 있으십니까? 네, 그런 방안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정말 힘든 것은 오늘같이 이렇게 언론에서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너무 적다고 하는 게 저희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데요. 오늘같이 MBC에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꿈을 꾸어야 하고 어떤 꿈이 가능한지 시민들한테 보여드리고 정의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호소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 기초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국민의당 출신이었던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이 탈당했습니다. 김 청장은 무소속으로 남을지 아니면 민주평화당으로 입당할지 이달 말까지 고민한 다음 3월 초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이 탈당한 지난 19일 동구의회의 홍기월, 조기춘 의원도 함께 국민의당을 탈당했습니다. 이만필 광주문화경제연구소장이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임 소장은 지역 간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 증진에 힘쓰겠다며 하남산단을 비롯한 노후산단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과 여성,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광주 경제의 엔진으로 키워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후보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시도당은 2단계의 심사 절차를 거쳐 부적격자를 걸러내기로 했고 검증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채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에는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의 수산물 생산량은 늘고 있지만 부가가치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수산물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남의 어업 생산량은 2016년보다 5% 증가한 184만 5천 톤을 기록했고 전국 어업 생산량의 57%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생산액 기준으로는 2조 6천억여 원으로 전국의 37%에 그쳐 수산물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황현산 위원장이 취임 석 달 만인 그제 사직서를 냈습니다. 최근 항암 치료를 받던 황 위원장은 건강이 악화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직서가 수리되는 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후임 인선을 돌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수장이 공석인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은 한전과 한전 KDN, 농어촌공사에 이어 4곳으로 늘었습니다.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이 사실상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장만채 교육감은 어제 도교육청에서 열린 교육 현안 브리핑에 참석해 출마 결심을 시사한 데 이어 오는 3월 15일 사퇴 시한을 앞두고 공식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민주당 후보로 나설 계획이어서 입당 심사 과정에서 특별히 제동이 걸리지 않는 한 경선 후보들 간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정부 주관의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26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은 대기업 38곳과 중소기업 240여 곳, 에너지 공기업 21곳과 공공기관 18곳 등 총 300여 개 기업입니다. 다양한 기업군과 여러 업종의 정보를 한 번에 얻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를 닮은 독립운동가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업적을 살피는 프로그램이 나주 학생운동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성격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성격과 닮은 독립운동가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3.1절 당일에는 전문 강사와 독립운동가 도자기 인형 만들기도 하고요. 옛 교복 입고 사진 찍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도 마련됩니다. 통기타 연주와 가죽공예, 문학 수업 등 10가지가 넘는 문화 강연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참가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는데요.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장애인은 우선 선발합니다. 오늘 3월 1일 민족 5대 명절인 정월 대보름을 즐길 수 있는 행사가 광주 시립민속 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농악길놀이와 연띄우기, 줄다리기 재현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마련될 예정입니다.